아까 남창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 내에는 큐슈 말할 대마도 큐슈 그다음에 뭐 오사카 나라 할 거 없이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계 유물이 엄청 가득하게 나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저쪽이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게 1000배 만배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해안 일대 연안항로에서는 외인들의 유적과 유물이 가득하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출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가야본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이게 과연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박물관인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한마디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기획했다면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가야본성의 설명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와의 교류를 주도하던 가락국은 366년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자. 그럼 366년에 외가 정식으로 백제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설명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책에 그렇게 어느 사료에 366년에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고 나와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두 분이 그 남창희 교수님하고 이창구 박사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가야전시인데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야를 임나라고 보는 그 일본 구구파, 그 일본의 가야를 임나라고 최초로 주장한 세력은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의 나라 육군 참모본부가 왜 남의 나라 고대사를 연구해가지고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학자를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학자를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그대로 따랐고 현재는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따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임나 가야설의 요체고 여기에 반해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963년에 북한에 이제 김석형이란 분이 이분은 다 대구 출신으로 이제 월북한 분인데 이분이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하는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설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임나 가야사에 대해서는 학설이 뭐 난무하지만 핵심은 둘이에요. 하나는 임나를 가야로 보는 그 메이지 시대 때 일본 육군 참모본부를 추종하는 학설과 그다음에 1963년에 그 북한의 김석형 그 박사가 주장한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는 분국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는 이제 그 조금씩 다른 분국설 내에서 위치는 많이 좀 다른데요. 남한학계는 대체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남한의 소위 강단사학계는 다 임나가 가야라는 것이고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대마도설과 큐슈설 뭐 이런 쪽이 좀 많은데 북한 학계는 오카야마를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마도설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뭐 신공조 사료를 보면은 큐슈설이 딱 맞는 측면이 있는데
또 뭐냐면 대마도 소리, 대마도 같이 작은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놨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주제가 이제 그 가야 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수로왕 42년에 수로왕 가야건국하고 유사, 이진아 시왕 가라국 건국 충남 이렇게 써놨어요. 또 사기. 그럼 보통 이게 학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상대하는 거면 42년에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유사. 그 유사가 뭡니까? 유사란 뜻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 내가 오늘 유사하지 하면은 내가 오늘 밥값 낸다는 뜻이에요. 저기 밥값 낸다는 이야기. 숭남은 또 뭐예요? 사기는 뭐 사기 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쓴 이유가 전부 다 후반부로 가면은 다 일본 서기를 가지고 썼는데, 일본 서기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전부 다 앞부분을 다 빼고 유사, 사기, 숭남, 그 다음에 광교토대왕릉비는 능비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국민들을 호도를 한 거죠. 그야말로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그런데 먼저 42년에 수로왕이 가야건국하고 유사라고 써놨는데, 근거를 써놓으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료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로왕이 42년에 가야건국했다는 거는 삼국유사보다 150년 전에 나온 삼국사기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왜 삼국사기를 안 쓰고 삼국유사 썼냐?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역사서로 보고 삼국유사는 마치 신화처럼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유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2년에 이진아 시왕이 가라국 건국했다. 이야기는 숭남이라고 써놨죠. 숭남은 뭐냐면 동국여지 숭남인데 조선시대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아는 사람들도 이진아 시왕이 가라국이 아니고 이제 대가야인데, 이진아 시왕이 대가야로 건국했다 하는 얘기가 동국여지 숭남, 조선시대 책에 처음 나오는 걸 인식하게 되어 있죠. 고려사 지리지, 그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요, 이미. 그럼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를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고려사에도 나오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 조선조 성종, 그 다음에 동국여지 숭남보다는 요즘은 다 신종 동국여지 숭남, 중종 이래에 편찬된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못 믿을 이야기로 전부 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역사서를 분석하려면 사기를 분석할 때는 사마천의 속에 들어가 봐야 되고, 삼국사기를 분석하려면 김부식의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 알고 쓴 거예요. 삼국사기에 분명히 42년에 이진아 시왕이 건국했다라고 나오는데, 가야국을 건국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안 쓰기 위해서 여기 분명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를 안 쓰기 위해서 믿지 못할 이야기, 조선시대 때 나온 믿지 못할 이야기다라고 하기 위해서 숭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요 앞에 이 서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서기라고 쓰기 뭐하니까 앞에 다른 책들도 전부 다 뒷부분만 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명을 보면, 가야외 설명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남해안 일대 연안항로의 요충지를 따라서 외와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의 외에 유적 유물이 가득하고 일본에서는 귀걸이 몇 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남창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내에는 큐슈 말할 것, 대마도, 큐슈, 그 다음에 뭐 오사카 나라 할 거 없이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물이 엄청 가득하게 나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저쪽이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게 1000배, 10,000배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해안 일대 연안항로에서는 외인들의 유적과 유물이 가득하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출토되고 있다. 이게 먼저 일본에서 자기네가 천황가의 발장기라고 말하는 것이 큐슈 남부 미야자키현의 사이토바르 고분군이에요. 그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가야 철모입니다. 이게 고령 지산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인의 마음이면은 일본의 미야자키현 일본인들이 자기네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나온 철모가 가야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여러 곳 출토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마치 고대 외가 여기를 지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366년에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까 써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근초고왕이 야마도 외에 사신이 보낸 종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국에 이 공물을 바치고 싶은데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것 좀 바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바친 것이 백제와 외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거예요. 참 보고도 믿기가 힘든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보시면 일본 서기 신공 46년, 근데 뭐 시간 짧으니까 일본 서기는 일단 120년을 올려서 해석해서 366년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난 120년 올리기 싫어, 그럼 그만이에요. 이건 120년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부 다 일본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림이죠. 신공왕후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왕이 다 와서 항복했다 절했다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신공왕후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9년에 이 연표에 보면은 가야 7국이 백제 외연합의 공격을 받음 서기 이렇게 써놨죠. 이게 바로 369년에 가야를,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설치했다. 이게 이제 메이지 시대 이래로 일본인들이 그 정한론의 핵심 근거를 삼은 게 바로 369년이에요. 물론 이것도 249년째인데 지네 멋대로 120년 끌어올려 가지고 369년째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369년에 신공왕후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원문 그대로 쓴 겁니다.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준, 가라 7국을 평정했다. 여러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라를 공격해 깨뜨렸는데 망한 거는 가야란 얘기예요. 원문이. 요건 제가 원문 여기부터는 원문 그대로 써는 거예요. 신라를 공격했으면 신라가 깨져야지, 신라 공격했는데 왜 옆에 가야가 깨지냐고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임날본부설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는 야마도 외가 군사를 서쪽으로 들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으로 한 개인 친미다래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야마도 왕의 장수와 사신에게 지금 이래 천추만세 동안 영원히 서쪽 울타리로 칭하면서 춘추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야마도 외에 했다는 것이 일본 서기 369년도에요. 백제 군초고왕이 자기 아들 군구수왕을 데리고 야마도의 사신에게 절하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야마도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구절이 369년도고 일본의 구급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369년 백제 외연합의 공격을 받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데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못 믿다가 아니라 삼국사기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나 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삼국사기 369년 같은 해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근초고왕 24년에 고구려왕 사유가 고구관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면서 민호를 약탈했다. 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습격하여 쳐부수고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전리품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사열했는데 기는 모두 황석을 떴다. 369년도에 일본 서기는 근초고왕이 야마도에서 온 사신에게 영원히 충성 바치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했다라고 써놨는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2만 군사를 쳐부수고 5천 명을 목베고 황제를 뜻하는 황색 깃발을 사용하면서 군사를 사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본 서기가 진짜라고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2년 후인 371년도에는 일본 서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마도에서 사신이 오니까 백제 군초고왕하고 군구수왕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71년도에. 그런데 같은 해의 삼국사기는 군초고왕이 태자와 정예군 3만원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371년에 삼국사기는 군초고왕이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켜서 고구려 국력이 최고로 떴을 때인데, 일본 서기는 야마도에서 온 사신에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나와요.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냐? 이 이야기는 고국원왕 전사시킨 이야기는 위서에도 나와요. 중국의 위서에도 나오고 국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진짜고 일본 서기가 가짜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일본 서기가 진짜라고 지금 온통 다 연표하고 설명을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12년에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서기. 또 요거 보세요. 가라국 임나부흥회의 주도.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이게 뭐냐면, 일본 서기 개체조에 보면은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공조라고 쓴 건 뭐냐면 공납과 조는 세금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야마도에 세금을 바치면서 따로 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표인데요. 이걸 올려서 임나사연을 하사해달라고 야마도 외왕에게 빌으니까 야마도에서 그래 하고 하사해 줬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 연표로 써놓은 거예요.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그런데 그 지금 아까 북한 학계는 오카야마시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 오카야마시가 지금 이제 요번에 한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길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하여간 논란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 임나는 위로 바다로 막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 때문인데, 일본 서기에 대마도가 그래서 위로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그 구절을 많이 땄는데, 지금은 오카야마가 내륙이지만 이 과거에는 이게 일본에서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만든 지도인데, 옛날에는 이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오카야마설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 이런 걸 하고 대한민국 토예학자들이 마음대로 저렇게 일본 구구파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언론 카르텔이 있다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언론 카르텔 중에서도 한겨레 신문이 느닷없이 노영석 기자라는 사람이 19년 7월 21일에 가야 영역 임나일본부하고 한일학자들의 고대사 배틀이 뭡니까? 전투죠. 한일학자들이 고대사 임나서를 가지고 막 엄청 싸운 것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2020년 2월 16일 날 이걸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럼 자기 확신이란 이야기인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한번 보세요. 이동희 인제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사연이자 가야의 서쪽 끝 가야사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사연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세야마스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첫째,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가 막 싸운 것 같죠? 둘째, 한국 학자가 세야마스 야스카즈 비판하는 것 같죠? 이거 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임나사연을 둘 다 임나를 한반도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로가,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하고 임나는 다 임나가야 여기가 다 식민지가 맞는데 그게 섬진강 일대나 영산강 일대나 이거 갖고
서로 같은 편끼리 포옹하면서 아 그래 너도 일본 학자가 너희도 드디어 섬진강까지는 우리 임나라고 보는구나 한 이야기를 마치 싸운 것처럼 독자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임나일본부에서 그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기사를 쓸 때 최소한 대한민국 학자로 대한민국 기자로서 국민으로서 요만큼의 양심이 있으면은 북한에서는 임나가 일본 열도에 있었다는 분국설을 주장하는데 남한과 일본 학자들은 둘 다 임나 가야가 한반도 남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 이렇게 견해가 갈린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같은 편끼리 조금 이렇게 한 걸 갖다 싸운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한겨레신문 기사에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시를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 보면 진짜 통곡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하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 서기를 끌어들여서 해석한 게 아주 지금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은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된 사람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이 이런 게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에요. 한겨레 20일에서 진짜 고대사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설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에도 주장 안 하는 것처럼 해놓고 바로 앞에 가면은 쯔야마시 야스카지 이런 혀를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영식이란 사람이 그 김석형이 그 분국자를 제기했을 때 일본 학계가 초토화됐었어요. 자기네가 봐도 그거는 임나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학자 김석형의 분국설에 일본 구급파 학자들보다 더 분노하는 게 남한의 강다사 학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한 명이 바로 한겨레 신문에서 대단히 띄운 이영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영식 보면은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대로 비정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대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긴 뭘 알게 돼요. 다 거짓말이지.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사람 말을 현 사실과 맞게 쓰려면 분국론은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한 것이 한국을 재점령하려는 일본 구급파들과 남한 추종자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 서기란 책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몇 가지 편찬 원칙이 있어요. 원래 시작을 1000년부터 끌어올림 1000년 정도 끌어올려서 거짓말시키고, 두 번째는 삼국 백제를 조국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본국의 일과 일본 열도 내에 있었던 분국의 일을 뒤섞어서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인제대 교수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일본 서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언제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일본 구급파들이 조선총독부의 시절에 했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아니 여기 역사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사료 검증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본 서기 나오는 대로 보자. 일본 서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응신 가을 9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신라인이 같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해는 서기 396년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는 걸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신하국이 돼요. 그걸로 그냥 보자는 사람이 버젓이 이런 사람을 갖다 한겨레 신문에서 문화부 노영석 기자가 대단히 무슨 역사학자인 것처럼 일본하고 싸운 것처럼 이렇게 독자들을 호도한 겁니다. 아까 541년 544년 아라국 임나부흥회의 주도 서기 이렇게 써놨죠. 임나부흥회의는 뭐냐면 일본서기라는 책을 보면 이게 그 532년에 그 금강가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서기에 보면 그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 3년 동안에 일본서기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서기 보면 왕이 없어도 굴러가는 나라가 야마도 외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3년 동안이나 없는데 나라가 굴러간다는 건 국가체제가 성립 안 됐다 하는 이야기죠. 다 나중에 만든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41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백제 성명왕, 백제 성왕이라는 겁니다. 백제 성명왕이 일본서기에 보면 일본의 천황께서 조서, 일본의 이 긴메이 훈명이 백제 성왕에게 조서, 황제가 신하에게 내린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신 것은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어찌 각자 충성을 다하여 받들어 성상의 뜻이 펼쳐지도록 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백제 성왕이 541년에 야마도의 왕이 황제로서 내리는 걸 받고 감업해가지고 성상께서 내리신 거다 라고 한 이걸 갖다가 야마도회가 임나부흥회의를 빨리 하라라고 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44년도는 마찬가지로 백제 성명왕이 천황께서 빨리 임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조금만 뭐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보면은 다 말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건 왜 알 수 있냐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놓고 보면 다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예요. 그래서 북한 학계의 분국절 같이 그거는 뭐냐면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우리가 아는 그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들 사이의 일이다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국절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야전시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리고 일본 구구파들 이야기를 다 뒤집어 놨어요. 다 전부 다 전시회 설명문 연표를 전부 다 일본 구구파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 가야 사용과 복원을 국정과제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이 말이 일본 구구파 임날본부서를 끌어들여라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임나전시 해설 및 연표 보면 핵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가야는 임날본부다. 백제는 야마도의 식민지다. 백제 군초고왕은 야마도 신공왕후의 신하다. 백제 성왕은 야마도의 왕 긴메이의 신하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야마도의 조공을 바쳤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모두 야마토의 속국이다. 이게 가야전시회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기네가 이게 아니면은 제가 국립가야박물관을 기획한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국민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실제 이거고 속인 거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속인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무정부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일본 구구파 역사관으로 가야전시를 다 뒤덮어 놨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까 남창 교수님은
정부합동조사단 같은 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합동 뭐 특별조사단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그 조사단을 이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 들어와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저렇게 써놨는지 아마 절대 안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다 바보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일본 구급파가 역사관을 다 점령했어요. 역 달 뺏기면 나라 다시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시점이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덕일 소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본 학계의 임나가야슬에 대한 북한 학계의 반론인 일본 열도 4만 3국 분국설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가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적극적인 반론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학계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는 한국 학계의 연구 풍토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 글입니다. 필자의 주요 논지를 소개하면서 저의 견해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자는 일본 학계의 임나가야슬과 그리고 북한 학계의 4만 3국 분국설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 학계가 북한 학계의 4만 3국 분국설이 많은 이론적인 강점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성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학계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일본 학계의 이제 주장을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만 3국 분국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일본은 이제 근대 이후에 계속 임나가야스를 주장을 해왔고 1960년대부터 북한 학계에서 좀 더 이제 남한 학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4만 3국 분국설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가 이미 이제 6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헌 자료도 굉장히 뭐 한국이나 일본도 많고, 그리고 고고학 발굴도 굉장히 많이 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학계, 남한 학계에서 그 4만 3국 분국설 이후에 그런 것들 이제 결국 연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4만 3국 그 분국설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한국 학계가 더 이제 연구가 진전되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4만 3국 분국설에서 좀 더 나아가지 못한, 거의 또는 그걸 폐기하는 수준 내지는 이제 그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학계가 더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국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논의의 초점이 오카야마나 아니면 또 오카야마 지역이나 아니면 대마도 지역, 큐슈 지역, 이제 그런 위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또 아까 우리 윤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기류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나가야에 대해서 전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학계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는 그런
뭐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개통성의 문제, 단군조선 이래로 계속 건너갔으니까 뭐 단군조선계, 부여계 또는 백제계, 신라계 그런 이제 임나를 바라볼 때도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연구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새롭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사만삼국 분국서를 뛰어넘는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이제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일본 측 사료인 일본 서기를 이제 기준 없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는 한국 학계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임나 일본부 기록도 나오고 또 이제 신공왕후 정복설 같은 그런 이제 좀 굉장히 일본 중심적이고 이제 좀 치우친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서기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일본이 이제 뭐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권이면서 한반도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구속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문화적으로 그 한반도 도레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문화라는 그런 기록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그 부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새롭게 해나가야 될 부분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된 그런 일본 서기에 대해는 좀 이제 치우치게 이제 한국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수용을 하는 부분은 이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한국 학계가 일본 서기를 좀 더 폭넓게 이제 그리고 이제 꼭 이런 뭐 임나 일본부나 신공왕후 그런 관련뿐만이 아니라 사상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또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폭넓게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이제 좀 그런 균형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한일 간에 계속 임나일본부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런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사나 이제 일본사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동아시아 상고 고대사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안목 이제 그런 배경 없이 사실은 너무 작고 시기적으로도 제한되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좁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계속 미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자료도 이제 조금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상고 고대사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이고 이제 큰 시각의 접근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화의 이제 흐름으로 접근을 해버린다면은 일본 내에서 그 짧은 시기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더 큰 판에서 이렇게 녹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동부가 이제 만주, 요동, 요서 지역에서 세계 상고 문화의 이제 원형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은 물론 이제 그거를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지금 40년의 연구가 이제 많이 축적이 되었고 한국학계에서는 이제 이것이 BC 4000년부터 이제 기원 전후까지 한 4000년 정도의 이제 그 배달국 단군조선 이제 문화고 그리고 이제 문화의 내용적으로도 동아시아 상고 고대 문화의 이제 원형인 선도 제천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제천 문화 또는 선도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선도 제천 문화 그러니까 배달국 단군조선의 이제 이런 문화 권력이 중원 지역 그리고 극동 지역 일본 열도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었다라는, 확산되어 있었다라는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중원 지역의 정치적인 성장으로 당군조선 부여의 선도 제천 문화 그런 권력이 와해되면서 많은 이제 부역의 세력들이 이제 안전한 일본 열도 지역으로 밀려들었고, 일본 열도에서 비로소 문명이 개화하여서 기원전 3세기 그리고 기원 후 3세기까지의 야요이 문화나 또 7세기까지의 이제 고훈 문화로 만개되었다라는 연구가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고고학적으로 뭐 고분에서 나오는 이제 부역의 기마국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확인되고 있고, 또는 이제 그 야마토웨의 실체가 부여기 때문에 야마토웨라고 부르기보다는 야마토 부여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연구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볼 때 임나일본부는 이제 당군조선 부역의 세력이 일본 열도로 이제 이주해서 한반도 지역과 이제 교류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정치 경제적인 교류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런 연결 고리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마토 부여의 주체가 당군조선이고 또 부여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임나의 이제 주체도 역시 그 당군조선이나 이제 부여 계통의 이제 이주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만 삼국설도 결국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논의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사만 삼국 분국설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연구가 진전되어 나가야 되는 이제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나 하나만을 놓고 이제 보지 말고 동아시아 상고 고대사의 전체의 판도와 흐름을 이제 이해한 선상에서 이제 문화가 일본 열도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임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임나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발표자분께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3쪽입니다. 또 약간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또 우리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이제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항우 이야기 또는 김수라 왕의 이제 그런 구지설화 또는 뭐 정겸 묘주라든지 이제 육가야설이라든지 그런 건국 신학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군사화가 지금은 이제 이 고고학도 발달하고 연구가 많이 진전되어서 이제 역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이제 많은 건국과 관련된 이제 설화들도 역시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 펼쳐진 가야사의 이제 원류를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이제 당군조선과 이제 부여가 막 와해가 되는 어떤 그런 큰 국가 시스템이 연맹체 형태의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이제 와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들이 한반도와 이제 일본 열도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유타국의 이제 문제도 뭐 동북아 상고 시기 이래로 이제 배달국 당군조선의 문명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던 많은 북방계 기마민족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 이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유라시아 일대로 이제 퍼져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광역의 어떤 문화권의 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유타국의 어떤 그 중심지로 비정되고 있는 그 지역인 인도 북부 지역, 힌두 문화의 중심지 인도 북부 지역이나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불교 또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서 나온 벤교나 아니면 불교 같은 어떤 그런 신앙들도 역시나 이제 이런 고대로부터의 이런 동아시아 공통의 선도 제천 문화의 어떤 지역적인 형태였다고 본다면은 이런 아유타국이나 허황우의 어떤 그런
좀 굉장히 먼 거리를 원거리를 문명 교류가 있었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화 끝내의 교류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신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 연구의 적극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북아 고대 상고사 고대사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이런 연구의 폭을 확 넓혀서 임나일본부 같이 또는 이제 신공왕후와 같은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작고 약간 또 편파적인 그런 시각들은 이제 녹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라져 가게 되지 않을까, 해소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조금 제언을 한마디 하고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는 일본 학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역사 분쟁에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이런 임나나 신공 왕후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일본 측의 좁은 안목과 폐쇄적인 논리에 이제 말려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동아시아 또는 유라시아 일대에 퍼져 있던 광범한 문화 권력과 그리고 또 문명의 어떤 큰 이동 흐름이라는 시각으로서 전환해서 일본 학계들을 계속 이제 좀 개도해 나가고 고쳐주고 이제 이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런 되돌이표에 이제 그런 논리적인 소모적인 어떤 논리 싸움에 이제 그것이 계속 또 반복되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대 이후 일본 황국주의 사관에서 파생된 이런 이제 오랜 껍질이죠.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1980년대 이후에 이런 상고 고대 문화의 이제 정부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이런 기반 연구, 동아시아 상고 고대 문화에 대한 기반적인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